안녕하세요. 물레동 유마담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7시 반인데 지금 벌써 어둠이 가득 물레동에 왔어요. 이포 대한공간 이포에서 좋은 전시가 있어서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김영균 재단 거기 관계자분이 계셔서 작품 설명 전시 설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자, 입구는 이렇고, 요거 공간 유지는 제 작업실이고요. 거기는 사고가 날 곳이 아니다. 이게 갑에 있는 갑들이 하는 가장 많은 말들을 써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갑 썼으면 사고한다. 작업자가 부주의해서 주는 거다. 그래, 머리 숙이지 마라. 재수없게 여기서 죽어. 돈 들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랍니다. 업무 요청을 안 한 것이지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아니. 뭔 소리지? 사고가 날 곳 따로 있나요? 그래, 항상 명확하지 않았지. 나도 궁금하다. 이 나쁜들 징계받아라. 너무한다. 천장에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저기는 어떻게 붙였지? 야, 저기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 전시를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애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 담고 싶어서 여기 있는 물건 실제로 사용하던 물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전시라서 자세히 한번 볼 기회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전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도, 여기가 제 작업실이고 여기 이렇게 다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저 택배 박스는 이거 저한테 온 건 줄 알았는데 택배 노동자들 일부러 DP한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회사에 피해를 입히냐. 멘트 하나하나가 다 값스럽죠. 값스럽습니다. 네, 저기 3층은 좀 이따 가보고 2층에서 자, 2층 전시장. 안녕하세요. 네, 2층이 저희 주 전시장이고요. 네. 다시 이제 1층 올라오시면서 보셨던 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보통 2층에 전시되어 있는 이런 노동자들이 네. 주로 듣게 되는 말들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네. 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주로 듣던 이야기. 예를 들면 아프다라고 할 때, 너 원래부터 아팠던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든지 그런 말들을 뚫고 이제 이렇게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인데요. 네. 여기는 콜센터, 다른 데와 달리 사진이 없습니다. 콜센터는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이유로 자기 작업장 사진도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 가득한 것은 욕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노동자들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마스크 끼고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서 침이 뚝뚝 흘러도 그냥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콜센터 노동자들의 모습. 그래서 여기 난무한 공간을 형상화해 놓은 거고요. 네네. 그리고 가면 여기는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직접 찍은 자신들의 작업 사진이에요. 네. 워낙 시커멓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기마개를 해도 중이염이 생기고 공간에 이렇게 석탄이 가득 차는 이런 상황의 일터들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 석탄 속에서 계속 롤러가 돌아가고 지금 현재도 지금도 똑같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컨베이어 어디예요, 벨트가 그러면 고장나면 여기가?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주로 사고가 났던 곳은 태안화력 발전소이지만 주요하게는 5개의 석탄화력 발전사가 있거든요. 그 사가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그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네. 자기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일한다. 이렇게 찍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작업할 때 워낙 어둡기 때문에 별도로 헬멧이나 저는 후레쉬가 없으면 작업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 주신 거고, 이건 이제 안전벨트인데 굉장히 튼튼하게 양 다리도 끼우고 이렇게 고리를 걸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저 안전벨트를 걸어야 되는데 걸 곳이 없는. 그 되게 형식적인. 그냥 달고 다니는? 네네. 그래서 이게 원래 되게 위험한 공간에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추락하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볼 공간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저희가 수많은 사진 중에 2사진만 딱 뽑았어요. 누군가는 보면 김영균 노동자와 김영균 노동자의 어머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의미는 저희로서는 김영균 노동자가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3개월간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비정규직이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피켓을 드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난 뒤에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 피켓을 보고 나서 어머니의 삶이 변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다시 현실의 문제를 이제 자신의 문제를 받아 안고 생각한 노동자와 그 노동자의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계기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2사진을 뽑았고 이건 김영균 노동자가 실제 썼던 유품이에요. 마지막에 남겨줬던. 누구는 저 라면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김영균 노동자가 잘은 모르는데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저기 있는 것처럼 석탄? 석탄이 여기에? 되면 저걸 운전이라고 해요. 석탄을 여기서부터 석탄이 이제 떼야 이게 저 발전기가 돌아가 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떼는 곳까지 석탄이 잘 운반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에 혹시 석탄이 이제 쌓여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보고 정비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잘못 돌아가면 보고 그 컨베이어 벨트 손도 보고 정비를 하거든요. 그 정비를 하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말려서 돌아가신 경우예요. 그나마 정규직도 아니고 저 일을 하는데 네, 석탄화력 발전소 저기에 대부분 다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들이에요. 그 저기는 업무를 정규직들이 이제 카톡방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약간 업무 지시를 하면 비정규직들이 현장 나가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런 걸 그 안에서 보고하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여기 마지막 남겼던 물품이고 이게 이제 작업할 때 쓰는 후레쉬인데 이제 켜지지 않아요. 이 후레쉬가 그때는 썼던 후레쉬인데 지금은 어떤 건전지를 넣어도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건전지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저게 특수 건전지를 썼나 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멈춰버리면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무용지물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기 핸드폰을 써야 됐던 거고 이건 이제 쭉 거기 일을 하기 위해서 땄던 자격증 같은 건데 이걸 보면서 김영균 노동자 사고 이후 회사 인터뷰를 했었는데 회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대를 나오고 올라와서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을 하려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발언까지 하게 됐던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반지 얘기가 이게 가장 좋아했던 반지의 제왕에 나왔던 절대 반지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뭐 우리가 아는 절대 반지랑 좀 다르잖아요. 김영균 노동자가 죽고 난 다음 날 절대 반지가 집으로 도착했고 그 절대 반지는 저 마석 보람공원에 같이 안치가 됐어요. 이거는 김영균 노동자가 그 절대 반지를 받기 전에 너무 갖고 싶어서 본인이 만져보시면 주문한 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종이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갖고 다니던.
아. 그래서 그 절대 반지를 왜 그렇게 원했을까 네.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군대 있을 때고 이거는 사고 날 때도 마지막 찾던 시계예요. 아 시계예요? 난 이게 네. 석탄가루인 줄 알았어. 아니요 까매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네. 시계인데 손에 차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될 정도였으니 시계가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야, 사고 날 때 시계가 산산조각 날 정도면 이게 와 네.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쓰시던 용품을 다 네.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시 제목이 유감이거든요. 아, 사실 사과합니다라 유감입니다.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사실 이런 노동자들이 사고 나서 죽거나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아플 때 대부분 회사들이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아요. 가장 많은 표현이 나중에 아빠가 받아도 하는 표현이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 됐다 유감입니다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목을 저희가 유감이다. 유감. 왜 회사에서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죽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유감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김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네.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쭉 일자별로 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또 다른 노동자들의 죽음을 발견하고 함께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이 김용현 재단도 만들게도 됐고 그러고 나서 화물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찾아가고 이주 노동자의 죽음에도 찾아가고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고 네. 또 그 과정에 특히나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좀 만들었던 과정들도 있고요. 네. 그런 과정들이 쭉 적혀 있고 여기는 이제 김용현 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네. 정확히 연도가 까맣게 되어 있고 쫙 이름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 적어볼 수도 없었어요. 한 해에 보통 2,400명 정도 노동자가 죽는다고 하거든요. 2,400명? 네. 22년도 공식 통계가 2,230명인데요. 예. 근데 그 이름들을 다 적을 수 없고 또 보면 이름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보통 기사나 어디에 나올 때는 이름이 없어요. 김땡땡이라든지 어디에 사고가 있었다는 것만 나오거든요. 이름을 낼 수 있는 노동자는 그나마 그 이후 누군가가 그 죽음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싸웠던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죽음들 중에 일부를 저희가 이렇게 연표로 만들어 둔 것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글자가 있는 거는 이제 여기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도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오셔서 여기에 빠져있는 수천의 죽음이 있잖아요. 네. 그 죽음들을 아시는 죽음들을 함께 써달라. 아,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써주셨던 거예요. 이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은 그렇죠. 사실 한 해 2,000 아무리 적어도 좀 2,200명 찐하게 쓰지. 있었는데 그 2,200명의 죽음을 여기에 넣을 수도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는. 원래 사망하면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사망만 있고 이름이 없네 진짜. 네, 여기에서는 왜 사망했는지에 대한 뭐 조사서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비공개예요. 비공개가 유족들한테도 주지 않아요. 근데 유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왜 돌아가셨는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공개해주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그 발전 노동자들이 지금 김용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이 일터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요즘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노동자들은 폐쇄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정의롭게 해서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도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도 피해보지 않으면서 모두가 같이 좀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영상들과 그리고 한국의 산재는 되게 뭐랄까 조금만 조치를 취하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
넘어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하나씩 해서 저희가 2, 3분짜리로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네. 라이더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태아산재 인정받게 됐던 분들, 네. 그다음에 어업 이주 노동자들,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짧게 인터뷰를 해서 영상으로 했고 여기 이제 앉아서 보실 수도 있게 해서 네. 오신 분들이 가끔씩 이제 이 영상을 봐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이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김영희 예. 여기는 이제 발전 외에 이제 더 많은 노동자들 저희가 김영균뿐만 아니라 김영균들의 죽음을 막자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필수 노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의료 노동자들. 코로나 때. 네. 근데 이제 요 신발을 보시면 이거 우리 그냥 편히 신는 신발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간호사 이러면 다들 이전에는 뭐 베개 천사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흰색 옷에 흰색 신발 그것도 굽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위급 시기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그 굽 있는 신발을 신고 막 뛰어다니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해서 신발을 하나 저렇게 크로스로 바꾼 것만으로도 의료 노동자들은 우리한테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나 여전히 저 방진복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일하셔야 되니까 네. 아직까지 너무 힘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호텔 노동자들이에요. 우리 호텔 이러면 되게 번쩍 휘황찬란 깨끗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시원하다라고 하는 호텔에서 덥고 추운 사람들. 거꾸로. 네.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 카트를 뒤집어 놓은 것은 여기가 이제 마트 피킹 노동자라고 해서 요즘 온라인이 워낙 많으니까 마트에서도 네. 주문을 하면 여기 일하시는 분이 마트 물건을 이렇게 다 주문서를 보고 찾아서 넣어서 저렇게 포장해 주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손으로 작업서 들고 한 손으로 이걸 이렇게 밀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다치고 이게 워낙 많고 그다음에 뭐 콜센터 노동자들랑 마찬가지로 사무 영업 노동자들은 진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래서 가끔은 거꾸로 앉는 의자를 꼭 쓰시는 경우도 많고 이건 되게 만져보면 되게 가볍거든요. 예. 되게 가볍고 또 되게 예쁘잖아요. 면세점에서 이렇게 화장품 판매하는 노동자들은 이걸 항상 허리에 차고 있어야 된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허리에 항상 차고 있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허리가 아프고 발이 변형되는 거예요. 신발도 조금 높은 거 이런 거 신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도구들이지만 이 노동자들한테는 저 뭔가 가벼워 보이는 저것들이 하나하나 올려지면서 이 노동자들의 몸을 누르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예. 이제 이렇게 복도로 이제 나가시면 여기서 이렇게 쫙 위가 보이잖아요. 예. 이것들이 다 이제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들. 네. 이게 이제 그곳에서 왜 주고 있는지 우리도 궁금하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태어나려고해서 했던 네. 거고 또 여기 이제 제조업계 여기서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문 좀 열어주세요. 네네.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제조업계 여기서 죽었다 돈 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여기는 근로요건은 그렇게 열악하지 않아 이러면 이제 쿠팡에서 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급식 노동자들. 우리 보통 이제 학교에 보면 급식 노동자들이라는 건데 워낙 보온 다습해요. 예. 근데 이 노동자들이 쓰는 이 작업 도구는 특별하지 않거든요. 고무장갑이라든지 이런 건데 워낙 뜨거운 거 만지고 이러는데도 이게 뭐 예를 들면 너무 뜨거운 걸 좀 막아줘야 되고 이런데 그러지 않고 저 고무로 된 신발과 고무로 된 이 앞치마를 입다 보니 물기가 많으니까 이게 달라붙어서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이게 걸어갈 때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길이도 맞지 않고 또 미끄럽고. 네, 미끄럽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작업 도구라고 하는 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좀 더 덜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위로 보면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저기 산림청이라고. 네, 그렇죠. 보통 우리 산불 나면 119가 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산림청에 특별 산불 진화대라고 있어요. 근데 이 노동자들은 주로 임시직이거든요.
정규 노동자. 임시직? 네, 정규는 아니에요. 기간제이거나 계약직 노동자들이 많고 산림청 소속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저기 이름표가 있는데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노동자들이 불을 끌어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옷이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저 옷이 불에는 강한데 물에는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불 끌 때 보면 헬기에서 물을 쫙 뿌리기도 하잖아요. 물도 막혔네. 네, 그대로 맞고 젖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방수는 안 되고 네, 불에만 네, 강하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저 도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사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예. 그 밑에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도 이 제빵 모자나 이런 것들을 회사가 개인 돈으로. 개인 돈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자는 개인 돈으로 심하네. 사야 되는 거예요. 예. 회사가 내주는 거는 땀이 배출 안 된다라든지 작업을 하기에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회사가 개인이 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여기가 이렇게 쫙 보면 뭔가 어디선가 칠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뭔 거 같으세요? 아 이거 수직 잡아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평추라고 하는 네, 건데 이게 이제 그렇죠. 건설 노동자들이 예. 작업할 때 쓰는 건데 보통 이게 4m짜리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더 높은 데서 재야 될 때는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쓰신대요. 아, 그렇게 하면 이게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는 거죠? 맞아. 이게 그래서 건설 이건 거의 네, 건설 폭탄인데. 노동자들이 이거 주시면서 예. 건설에서 큰 도구, 예. 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시면서 이거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면 여기 이제 조선소 노동자 작업하는 조선소. 네. 근데 조선소는 문제는 앉아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왼쪽에 조선소에서 하는 용접복이거든요. 예. 근데 저 옷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제 보호하는 옷이라면 무겁다면 입을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정말 저렇게 무겁게밖에 할 수 없을까가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여성 노동자들도 요즘 용접사가 많거든요. 근데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 가기가 너무 불편해서 거의 잘 먹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래 그래서 버텨야 되니까. 네, 네. 저걸 입고 벗고 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예. 심지어 저 앞에 있는 이제 용접 마스크 같은 저것도 저게 딱 봐도 쓰기 너무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앞에 요만큼만 이제 앞을 향해서 이렇게 창에 나 있는데 네. 저게 요즘은 건설에서는 쓰지 않는 거거든요. 불편해서. 근데 조선소만 아직도 쓰고 있어요. 저거만 70년대네 아직도.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항공? 항공. 네, 맞아요. 보시면 저 위에 표를 보시면 대한항공이잖아요. 대한항공을 대표적으로 한 것일 뿐이지 예. 한국 승무 노동자들의 작업복이 되게 신축성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작업복을 만져봤는데 천이 정말 좀 힘을 주면 찢어질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복이 아니라 고객의 눈을 위한 작업복이라고 해요. 고객을 위한 작업복. 맞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니들 입었어 안 입었어 이거는. 네. 그래서 고개 있고 여기가 자동차. 네 자동차인데 여기 설명 보시면 되게 여기가 웃긴 게 네. 2004년도 이전에 여기는 회사가 정규직 비정규직 똑같이 일하니까 작업복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가 이제 비정규직도 왼쪽 바퀴 뭐 정규직 오른쪽 바퀴 다는데 뭐가 다르냐.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정규직화 해라 이런 걸 요구를 했고 법원에서 이겼어요. 정규직화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회사가 여기 있던 기아 마크를 바꿨어요. 정규직은 기아 마크가 달려 있고 비정규직들은 업체 마크로 그 판결 이후에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확실히 구분하겠다라고 해서 작업복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 이유네. 네네. 네. 밖에도 있어요, 뭐. 네. 밖에 제가 못 봤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예. 건설 건설.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있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누가 사고 나면 회사가 하는 얘기가 다 돈 얘기죠. 돈으로. 네네.
돈도 안 줘. 안 근데 주죠. 보면. 안 안 주는데 주면서 꼭 돈 얘기하고 물어봐요. 밥을 만들어. 응, 응. 이건 실제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는. 네. 저기는 철공 노동자, 여기는 목수 노동자. 음. 한 작업소에서 하는. 네. 여기는 그래서 실제 이제 쓰셨던 작업모나 신발들, 건설 노동자들이 주신 것들 모아놓은 거예요. 아 진짜 이번 전시가 저는 굉장히 뜻이 깊은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는 요 전시 공간도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게 이게 좀 번듯한 전시관에서 하면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쪽 동네가 아직까지 작은 노동들이 막 모여서 뭔가가 그쵸. 진행되고 있고 예.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실 저희는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거고 그래서 노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맞아. 그 노동이 훼손당하는 과정을 함께 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같이 해야 할 건가? 를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건설 노동자들 왔다 가셨는데요. 저 위에 이렇게 찢어진 거 보시고 저거 너무 현실감 있다. 현장 가면 저렇게 해놨지만 다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실제로 그렇지. 예. 네. 사실 저건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예.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네, 익숙한데요?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 딱 맞다고. 이 전시가 언제까지예요? 저희 이제 일요일까지예요. 일요일 5시까지. 평일은 이제 내일은 저녁 8시까지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 네. 아무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제가 또 전시 관련해서 이렇게 촬영해서 일단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기록을 해놔야지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이거 기록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네, 기록하셔야죠. 그 그리고 사진으로는 다 찍었는데 이게 또 네. 영상으로 남기는 것과 또 좀 다르죠. 예. 명함 주시면 제가 네네.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기획하신 분한테 제가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뭐야? 누구세요? 뭐 하는 거야? 예. 네, 링크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여기까지